장시원 PD 직접 제작비를 공개하다. 예능을 넘은 드라마급 스케일, 장시원 PD가 직접 입을 열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불꽃자구의 제작비가 드디어 밝혀진 것이다. 회당 제작비는 무려 3억 1천만 원에서 최대 8억 1천만 원에 달한다.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라고 보기엔 상상 이상의 스케일이다. 일반적인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 회당 약 1억 원 안팎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꽃자구의 제작비는 무려 3합의 수준이다. 이 숫자만 보아도 이 콘텐츠가 얼마나 치밀하게 기획되고 과감하게 투자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예산은 단순한 촬영비에 그치지 않는다. 선수단 인건비만 해도 25명의 출연자들을 모두 아우르며 각 상대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등 이 섭외에도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다. 여기에 고척돔과 목동구장 등 프리미엄 구장의 대관료까지 포함되며 단순한 야외 촬영이 아닌 실제 리그급 경기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경기장이 단순한 무대가 아닌 콘텐츠의 핵심 공간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또한 불꽃자구의 현장은 마치 드라마 촬영장을 방불케 한다. 100명이 넘는 제작진이 연출, 작가, 조명, 음향, 헤어, 분장 등 각 파트를 세분화해 참여하고 있으며 고속 카메라, 드론, 슬로모션 등 최첨단 장비들이 총동원된다. 이는 영상미와 현장감을 동시에 잡기 위한 전략이며 단순한 예능 카메라 구성이 아닌 영화나 드라마에 준하는 프로덕션 퀄리티를 보여준다. 후반 작업 또한 만만치 않다. 자막, 배경음악, CG 등 완성도 높은 후반 편집이 이어지며 이로 인해 콘텐츠는 단순한 기록 영상이 아닌 스토리 있는 스포츠 드라마로 탈바꿈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유니폼, 간식, 보험, 숙박 등 세부적인 운영비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하나의 팀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데에는 그만큼 전방위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장시원 PD는 이런 제작비를 감추지 않는다. 오히려 당당하게 공개하며 시청자에게 이 콘텐츠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투명성의 차원을 넘어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불꽃자구는 예능의 범주를 이미 넘어섰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제작비와 그만큼의 진정성이 있었다. 콘텐츠의 무게감은 결국 얼마를 썼는가 보다 어떻게 썼는가로 증명된다. 불꽃자구는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제시한 콘텐츠다. 3억으로 시작해 30억을 만든 콘텐츠. 수익 구조의 혁신. 단 3억으로 시작된 콘텐츠가 단 한 시즌 만에 30억의 수익을 올렸다. 이 숫자는 단순한 조회수나 팬덤의 열광을 넘어선 구조적 혁신의 결과다. 불꽃야구의 수익 모델은 단일한 수익원에 의존하지 않는다. 유튜브 광고, 실시간 슈퍼챗, 유료 멤버십, 오프라인 티켓, 굿즈 판매, 스폰서십까지 다각화된 수익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IP 기반 스포츠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우선 유튜브 광고 수익만 살펴보자. 평균 회당 18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스포츠 콘텐츠 기준 광고 단가는 1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회당 약 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시즌 전체 기준으로는 약 1억 8천만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이 창출된다. 하지만 진짜 무게감은 영상 밖에서 시작된다. 슈퍼챗과 유료 멤버십은 불꽃자구의 또 다른 강력한 수익원이다. 실시간 방송 중 수십만 명의 동시 시청자가 몰렸고 이 중 상당수가 후원에 참여하거나 방송 종료 후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다. 이는 단순 시청을 넘어선 참여형 소비이며 콘텐츠가 팬덤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서만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누적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한다. 현장 수익도 빼놓을 수 없다. 고척돔에서 진행된 시즌 오프닝 경기는 예매 개시 단 5분 만에 전석 매진되었으며 7천석 이상이 평균 13만 원의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이 한 경기에서만 약 9억 원의 입장 수익이 발생했고 여기에 현장 굿즈 판매 수익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욱 늘어난다. 이는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오프라인 팬 경험을 통한 브랜드 확장의 결과다. 마지막 조각은 스폰서십이다. 불꽃야구는 기존 방송 광고와 달리 자연스러운 브랜드 노출과 협찬 방식으로 브랜드와의 연결을 유도한다. 복수의 스포츠 브랜드 및 플랫폼 기업이 수천만 원 규모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즌 전체 기준으로 약 8억 원에 가까운 수익이 스폰서 항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수익을 보수적으로 합산해도 20억 원은 가볍게 넘어서며 실제 시장에서는 30억 원 이상이라는 추정도 제기되고 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수익이 방송국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불꽃야구는 하나의 독립 레이블이 자체적으로 기획, 제작, 유통, 정상까지 전 과정을 처리했고 결과적으로 방송사를 경유하지 않고도 콘텐츠의 경제 생태계를 완성해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다. 그것은 산업의 판도를 흔드는 새로운 공식이자 창작자 중심 구조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더 이상 플랫폼이 콘텐츠를 결정하지 않는다. 시청자와 창작자, 그리고 콘텐츠 자체가 하나의 독립 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불꽃 야구는 그 전환점에서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었다. JTBC의 침묵. 왜 30억이라는 숫자에 반응하지 않는가? 3억으로 시작된 콘텐츠가 30억의 수익을 올렸다. 단순한 바이럴 히트가 아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단 한 시즌 만에 이뤄낸 기록이다. 그런데 이 모든 중심에 있어야 할 JTBC에는 말이 없다. 단 한 줄의 공식 입장도, 단 한 차례의 해명도 없다. 과연 이 침묵은 우연일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일까? 더 이상 최강야구의 주인공이 아닌 그들은 지금 불꽃야구의 성공 앞에서 철저히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이 침묵의 배경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작동하고 있다. 첫째, 만약 JTBC가 이 수익 구조에 대해 언급하는 순간 그들은 불꽃야구의 가치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JTBC는 해당 콘텐츠가 자사의 포맷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수익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침묵은 방어이자 인정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는 셈이다. 둘째는 실제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JTBC는 장시원 PD를 저작권 침해, 상표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감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수익에 대한 판단을 외부에 노출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JTBC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여론이다. 지금 시청자들은 장시원 PD의 진심을 믿고 있다. PD님 믿고 갑니다. 이건 콘텐츠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와 같은 댓글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JTBC에 대한 신뢰 상실을 보여주는 민심의 반영이다. JTBC가 어떤 논리를 꺼내든 지금 시점에서 말을 시작하는 순간 대중은 귀를 닫는다. 진심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JTBC의 침묵은 전략적 침묵이 아니라 불신 속의 방어다. 그들이 말을 아끼면 아낄수록 대중은 그들이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고 믿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처럼 굳어진다. 말하지 않는 쪽이 이기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말하지 않는 순간 진실을 잃는 시대다. JTBC의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자멸일 수 있다. 법적 갈등과 전략적 침묵. JTBC 내부의 균열.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다. 하지만 JTBC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고요해 보이는 표면 아래 실제로는 치열한 내부 갈등이 존재한다. 침묵이라는 선택을 둘러싸고 조직 내부는 두 개의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상부,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실무진이다. 강경파는 우리가 원작자이며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강야구의 기획과 연출이 무단 유출되었고 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실무진은 이미 시청자의 마음은 떠났고 이제는 전략을 수정해야 할 때라고 본다. 특히 제작 관련 부서 일부는 우리가 장시원을 내보낼 때 너무 많은 걸 가볍게 봤다. 가장 무서운 건 그 사람을 믿는 시청자였다 고 토로했다. 이 증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콘텐츠 중심이 플랫폼에서 제작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현장감 있는 신호다. 과거에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선 방송사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유튜브와 팬덤, 독립 제작 스튜디오가 결합하면 방송국 없이도 생존은 물론이고 성장까지 가능하다. JTBC 내부는 이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권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 간의 충돌로 흔들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침묵이 길어질수록 여론의 방향이 고정된다는 점이다.
시청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진실을 만들고 있고 이를 댓글과 공유, 직접적인 콘텐츠 소비로 표현하고 있다. 침묵이 길어지면은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회피로 보인다. 침묵이 진실처럼 여겨진다. 넌말은 이제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JTBC의 현재는 바로 그 경계에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다. 조직 내부가 방향성을 잃으면 그 조직은 외부의 신뢰도 함께 잃게 된다. 한 조직이 내부조차 통일되지 못할 때 외부 신뢰는 더 빠르게 무너진다. 는 말이 있다. JTBC는 지금 말하지 않는 것이 전략이 아니라 방향 없는 무대응으로 읽히고 있다. 말하지 않는 것은 한때 유효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대중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직접 움직이고 선택하고 심판한다. 지금 이 싸움은 콘텐츠의 싸움이 아니라 신뢰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회복된다. JTBC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더 이상의 침묵은 답이 될 수 없다. 시청자의 선택, JTBC의 실추, 콘텐츠 권력 이동의 상징, 시청률이 아니라 신뢰, 채널이 아니라 사람, 오늘날 콘텐츠를 움직이는 힘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다. 불꽃차구의 성공은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한다. 콘텐츠의 중심이 방송국이 아니라 시청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 흐름 속에서 JTBC는 실질적인 권한을 잃었다. 그들은 콘텐츠를 제작했지만 선택받지 못했다. 시청자는 채널을 보지 않았다. 대신 PD 장시원의 이름을 기억했다. 이제는 브랜드보다 사람이, 플랫폼보다 신뢰가 먼저다. JTBC는 한때 최강 야구로 야구 콘텐츠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청자의 눈길도 마음도 잡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콘텐츠의 질이 아니다. 문제는 신뢰다. 사람들은 좋은 콘텐츠만을 따르지 않는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의 태도와 진심을 함께 본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장시원이라는 이름을 품질 보증서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콘텐츠 지지가 아닌 개인 크리에이터 시대의 선언이다. 유튜브 댓글창은 이제 하나의 여론장이 되었다. 이건 진짜 야구다. PD님 믿고 갑니다. 이건 콘텐츠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라는 문장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선택의 선언이다. 이는 팬덤이 아닌 신뢰 기반 공동체의 반응이며 방송국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창작자 스스로 만든 충성도다. 그리고 이 신뢰는 광고비보다 강하고 편성표보다 빠르며 브랜드보다 깊다. 과거의 시청자는 수동적이었다. 리모컨을 눌러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소비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의 시청자는 후원자이며 공유자이고 콘텐츠의 성공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참여자다. 유튜브에서의 슈퍼챗, 멤버십 가입, 공유 링크는 모두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이자 행동이다. 콘텐츠는 이제 제작자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시청자는 공동 제작자이자 공동 투자자다. 불꽃차구는 이러한 변화의 상징이다. 그들은 시청자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진심을 담아 영상을 만들고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선택했다. 이 콘텐츠는 마케팅 없이도 입소문으로 확산되었고 알고리즘 없이도 지지로 유지되었다. 결국 이 현상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다. 콘텐츠의 진짜 힘은 방송사가 아니라 신뢰 위에 놓인다는 것이다. 오늘날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은 시청률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다. 장시원 PD는 방송사가 없는 무대에서 시스템의 보호 없이 콘텐츠를 내놓았고 시청자들은 기꺼이 그것을 품었다. JTBC의 침묵은 결국 이 신뢰의 이동을 인정하지 못한 결과이며 불꽃차구는 그 신뢰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콘텐츠 권력은 이동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3억 제작, 30억 수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3억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30억이라는 성과로 끝났다. 이 숫자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조, 하나의 시스템, 그리고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하나가 이 정도의 수익을 창출했다면 그 안에는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뢰, 공감, 참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JTBC가 아니라 시청자와 제작자 사이의 직접 연결이다. JTBC의 침묵은 단순한 대응 전략이 아니다. 그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말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방송국이 콘텐츠의 유일한 관문이 아님이 증명되었고 플랫폼의 힘조차도
시청자의 판단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들이 말을 아끼는 동안 시청자들은 이미 콘텐츠를 선택했고 구조를 새로 썼다. 장시원 PD는 이제 더 이상 방송국의 소속 PD가 아니다. 그는 기획자이자 제작자이며 동시에 투자자이자 브랜드 디렉터다. 그는 자신만의 세계관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나의 콘텐츠 IP를 만들었고 그 IP는 유튜브라는 플랫폼 위에서 산업 전체를 흔들었다. 이는 단순한 독립 제작의 성공이 아니라 권력의 해체와 재편이다. 조직에서 개인으로, 시스템에서 신뢰로 권력이 이동한 것이다. 이제 콘텐츠는 플랫폼을 넘는다. 콘텐츠가 더 이상 특정 채널, 시간, 기업의 테두리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확산되고 성장하는 유기체가 되었다. 시청자는 더 이상 단순한 팔로워가 아니다. 그들은 선택자이며 지지자이고 때로는 투자자다. 이 모든 것이 증명하는 하나의 사실은 분명하다. 방송은 끝났고 시청자가 시작했다는 것이다. 불꽃차고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다. 그것은 선언이다. 기존 시스템 밖에서도 진심과 신뢰만 있다면 충분히 승부할 수 있다는 선언. 더 이상 법적 소유권이나 플랫폼의 위상이 콘텐츠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선언.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은 콘텐츠 그 자체보다 그 콘텐츠를 만든 사람의 진심을 먼저 본다는 선언이다. 장시원 PD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증오를 퍼뜨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 한 문장은 불꽃자구의 방향성과 존재 이유를 모두 설명한다. 이 콘텐츠는 증오가 아니라 공감으로,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으로 시청자를 움직였다. 결국 불꽃자구는 단순한 성공작이 아니다. 그것은 콘텐츠 산업 전체의 리셋이다. 기성체계에 대한 질문, 새로운 권력 구조의 실험, 시청자 중심 생태계의 탄생.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영상, 단 하나의 제작자, 그리고 단 하나의 진심이 있었다. 언젠가 이 시기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그 영상 한 편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다는 것을.